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행성이 끝없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매일매일 같은 속도로 회전할 것 같지만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의 회전 속도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요. 때로는 빨라지고 때로는 느려지면서 우주 공간에서 복잡한 춤을 추고 있죠. 이런 미세한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루를 정확히 측정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라는 걸 아시나요? 지구가 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완전히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하루라고 부르죠. 24시간, 1440분, 그리고 정확히 86,400초가 모여서 하루를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이 86,400초라는 기준이 절대 불변의 법칙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지구 자체의 회전이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의 기준이 되어 왔는데 그 기준 자체가 계속 변하고 있다니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지구 자체가 시간을 재는 유일한 도구라면 회전 속도가 변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치 시계 하나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시계가 정확한지 확인하려는 것과 비슷한 딜레마죠. 다행히 1950년대에 혁신적인 발명품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원자시계라는 놀라운 기술이었어요. 이 기술의 등장으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자시계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태양이나 달, 별들의 움직임과는 전혀 관계없이 원자 내부의 진동만으로 시간을 측정하죠. 세슘 원자가 특정 주파수로 진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구의 회전과는 독립적으로 시간을 계산해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시간 측정 방식을 비교해보니 흥미로운 차이점이 발견됐어요. 원자시계의 정확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현대의 원자시계는 수백만 년 동안 1초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정밀하죠. 이런 놀라운 정확성 덕분에 우리는 지구의 회전 속도 변화를 밀리초 단위까지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부터 과학자들은 이런 차이점을 보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구가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회전 속도가 느려져서 1초의 차이가 쌓이면 이를 맞추기 위해 윤초라는 것을 추가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초 자체의 정의를 바꿔서 86,400초가 여전히 하루를 구성하도록 조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현대 사회는 그런 복잡한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1초의 길이는 정밀하게 정의되어 있고 지구가 필요로 할 때마다 우리가 그 길이를 더하거나 빼는 방식을 선택했죠. 이런 조정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법령으로 정해진 두 시점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협약에 의해 정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매년 12월 30일의 마지막 순간이거나 6월 30일의 마지막 순간에 윤초를 추가하거나 빼게 됩니다. 윤초를 추가할 때는 마지막 1분이 61초가 되죠. 반대로 지구가 빨라져서 윤초를 빼야 할 때는 마지막 1분이 59초가 됩니다. 1972년에 충분한 원자시계 데이터를 축적한 이후로 지구 자전 속도가 느려져서 총 28초 정도의 윤초가 추가됐어요. 윤초 결정은 국제지구자전관측사업 IERS이라는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전 세계의 관측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윤초 추가 여부를 결정하죠. 이런 모니터링은 매월, 매주, 매일 계속되면서 축적된 변화량을 한쪽 방향 또는 다른 방향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구의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비한 메커니즘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1초만큼 빨라진다면 정해진 두 시점 중 하나에서 윤초를 빼게 되죠. 실제로는 음의 윤초를 추가한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 모든 과정이 컴퓨터 내부에서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컴퓨터들은 이런 변화를 인식하고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하루에서 밀리초 단위의 변화나
가끔씩 캘린더에서 1초를 더하거나 빼는 것이 실제 생활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요. 아마 밀리초 단위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현대 기술 시스템에서는 이런 정밀한 시간 동기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GPS 시스템, 인터넷 통신, 금융 거래 시스템 등이 모두 정확한 시간 동기화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지구의 자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륙붕으로 밀려드는 조수의 움직임이에요. 이런 조석 현상은 주로 달의 중력에 의해 발생하죠. 지구와 달은 마치 우아한 무용수들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달이 조수를 일으키면서 지구의 조석 팽창이 실제로는 달의 궤도를 가속시켜서 지구와의 거리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달이 우리로부터 서서히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매년 몇 센티미터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연간 약 3.8cm 정도씩 멀어지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상호작용이 벌어지고 있으니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예측할 수도 있고, 실제로 달에 반사경을 설치해서 레이저를 쏴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거리를 계산할 수도 있어요. 1969년 아폴로 1호 미션에서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바로 그런 일을 해냈죠. 코너 반사경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장치를 달 표면에 설치했습니다. 이 반사경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어떤 방향에서든 들어오는 빛을 정확히 같은 방향으로 되돌려 보내죠. 지구에서 망원경으로 레이저를 쏘고 돌아오는 빛을 확인해서 시간을 측정하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달이 수십억 년 동안 계속해왔듯이 지구로부터 나선형으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증했어요. 예전에는 달이 하늘에서 훨씬 더 가깝고 훨씬 더 크게 보였을 거예요. 실제로 지구가 형성된 초기에는 달이 지금보다 훨씬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때의 하루는 지금보다 훨씬 짧았을 거예요. 아마 여시 8시간 정도였을 것으로 과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달의 영향이 지구의 자전을 늦추는 한 가지 요인이라면 다른 것들은 속도를 늦추거나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진이 그런 역할을 하죠. 대륙판의 이동은 지구 표면에서 질량의 위치를 변화시킵니다. 어차피 그 모양이니까 상관없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피겨 스케이터를 떠올려 보세요. 팔을 벌린 채로 천천히 회전하다가 팔을 몸 안쪽으로 당기면 회전 속도가 빨라지죠. 신체의 질량을 회전축에 더 가깝게 가져온 결과입니다. 이때 물리학의 기본 원리인 가군동량 보존 법칙이 적용돼요. 질량을 회전축에 더 가깝게 모으면 속도가 빨라지고 반대로 질량을 더 멀리 분산시키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2004년 수마트라 대지진이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같은 거대한 지진들은 실제로 지구의 자전 속도를 측정 가능한 수준에서 변화시켰습니다. 동물들의 대규모 이동도 지구의 자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철새들의 이주는 보통 남북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남쪽으로 이동하면 지구 표면의 질량을 적도에 더 가깝게 옮기게 됩니다. 적도에 가까워질수록 회전축에서 더 멀어지니까 지구의 속도가 느려지고 남반구로 계속 이동하면 다시 속도가 빨라지게 되죠. 물론 이런 효과는 극히 미미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존재합니다. 대기 중의 질량 분포 변화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계절에 따른 대기 순환 패턴의 변화, 대규모 기상 현상들이 모두 지구의 자전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극지방 얼음의 융해도 지구 자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와 남극 대륙의 두꺼운 얼음층이 기후 변화로 인해 녹으면서 그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죠. 이렇게 되면 지구 표면의 질량 분포가 달라집니다. 극지방에서 적도 쪽으로 이동하는 모든 질량은 지구의 자전을 늦추는 효과를 가져와요. 기후 변화가 우리의 회전을 늦추는 또 다른 힘이 되고 있는 셈이죠. 또한 해수면 상승 자체도 지구의 관성 모멘트를 변화시킵니다. 물이 극지방에서 적도 쪽 바다로 이동하면서 질량 분포가 바뀌는 거죠.
지구 내부의 액체 핵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구가 형성될 당시의 열과 방사성 물질의 붕괴로 인해 핵이 액체 상태로 유지되면서 내부에서 움직임이 발생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자기장을 제공하는 원동력입니다. 지구 내부에서 전도성 금속들이 이동하면서 질량의 위치가 변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모두 지구의 회전을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할 수 있어요. 지구의 자기장은 또한 태양풍과 상호작용하면서 미세하지만 지구의 회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태양에서 날아오는 하전 입자들이 지구의 자기장과 충돌하면서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죠. 해양의 대순환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멕시코 만류, 쿠로시오 해류 등 대규모 해류들의 변화가 바닷물의 질량 분포를 바꾸면서 지구의 자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변화의 규모가 얼마나 작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밀리초는 1초의 1000분의 1이고 종종 그것의 일부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본 일부 헤드라인들은 지구가 가속되고 있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신비롭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더군요. 정말일까요? 저는 이것을 전형적인 클릭베이트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신비로운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집에서 개 3마리를 키우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사랑하는 반려견들과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다가 돌아와서 부엌 바닥에 소변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떤 개가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를 수는 있어도 그것이 신비로운 현상은 아니죠. 무언가를 모른다는 것과 무언가가 신비롭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어느 특정한 날, 지구가 다른 날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결정적인 원인을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신비로운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특정한 날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아직 고려하지 못한 요소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분야를 50년 동안 연구해 왔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우주는 분명히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블랙홀의 내부, 의식의 본질 등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진정한 신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지구의 자전을 변화시키는 힘들은 그런 신비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물리학 법칙들로 충분히 설명 가능한 현상들이거든요. 이런 변화들은 매일매일 추적되고 있어요. 지구의 자전을 매일 원자시계와 비교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런 수치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밀리초의 일부에 불과한 변화들이죠. 이런 변화들이 한 방향으로 누적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축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어요. 매일매일 서로를 상쇄하고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당연히 1년 중에서 다른 날보다 변화가 더 큰 날들이 있을 거예요. 데이터라는 게 원래 그런 식으로 작동하니까요. 통계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집합의 데이터에서든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이것을 중대한 사건으로 만들려고 하고 헤드라인감으로 포장하려고 하죠. 올해 가장 큰 변화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표현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매년 각 방향으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게 당연합니다. 항상 가장 큰 변화라는 게 존재하죠. 누군가가 이런 걸로 클릭베이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아낸 것 같아요.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그런 거죠. 언론에서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관심을 끌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평범한 자연현상일 뿐이에요. 그러니 오늘 밤이나 다른 어떤 밤에도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 변화 때문에 잠을 설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지구의 자전은 매일 변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실제로 신경 써야 하는 건 1초가 누적됐을 때 그 다음에 1초를 더하거나 빼는 경우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는 밀리초 단위까지 시간을 추적해야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확신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점심을 먹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는 일상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는 중력에 의해 안무된 우주 발레에서 피루엣을 추는 댄서처럼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회전하는 행성 위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이런 거대한 우주적 무용 속에서 밀리초 단위의 변화는 정말 미미한 것이죠. 지구는 46억 년 동안 이런 식으로 회전해 왔고, 앞으로도 수십억 년 동안 계속 회전할 거예요.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이제 이런 미세한 변화들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GPS 시스템이나 인터넷 통신, 금융 거래 등에서는 이런 정밀한 시간 동기화가 중요하죠. 특히 GPS 시스템은 위성들과의 정확한 시간 동기화 없이는 작동할 수 없어요. 빛의 속도로 신호가 이동하는 상황에서 나노초 단위의 오차도 몇 미터의 위치 오차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변화를 전혀 느낄 수 없어요. 우리의 생체 시계나 일상적인 시간 감각은 이런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 만큼 정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반응 시간만 해도 보통 수십에서 수백 밀리초에 달합니다. 지구 자전 속도의 일일 변화보다 훨씬 큰 규모죠. 지구의 자전 속도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우리는 이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적절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것도 아니고 걱정할 일도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복잡한 시스템인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일 뿐이죠. 지구는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시스템입니다. 대기, 해양, 지각, 그리고 생물권이 모두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지구의 회전에 미세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런 복잡한 상호작용이야말로 지구를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특별한 행성으로 만드는 요소들 중 하나입니다. 미래에는 더욱 정밀한 측정 기술이 개발될 것이고, 우리는 지구의 자전 변화를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런 기술적 발전이 우리의 이해의 일상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질 거고, 하루는 24시간이 될 거예요. 지구의 자전 속도 변화는 우리에게 우주에서의 우리 위치와 자연의 놀라운 정밀성을 상기시켜주는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감탄해야 할 자연의 신비로운 작품이죠.